원주도 갔었고요. 원주, 예. 그 당시 원주도 갔었고, 부산도 갔었는데 부산은 뭐 화명동이라든지 뭐 예전에 화명동? 그런 예. 네, 뭐 구포라든지 구포. 예, 막 너무 싸긴 한데 네. 이게 이동 거리가 너무 머니까 관리상의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수도권 중에 봤던 데가 영종도 쪽을 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영종도. 네. 네, 뭐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13년도에 영종도에 한 50평대, 60평대 아파트를 당시 분양가가 한 평당 그래도 한 1,300, 1,200대 분양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뭐 이런 뭐 대규모 개발 호재들, 뭐 카지노라든지 뭐 네. 미단시티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많아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평당 한 500만 원 이하로 다 낙찰을 받았어요. 야, 1,300만 원짜리 분양가가 네. 500까지 유찰이 된 거예요. 네. 하긴 영종 하늘도시 완전히 진짜 팔이 날리고 학교도 없고, 맞습니다. 예, 심지어 편의점도 없고 네. 그런 데다가 분양을 했으니.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6억 7천에서 7억 사이 분양가를 제가 2억 5천에서 예. 2억 9천 사이에 한 50평대가 2억이었대요. 네, 맞습니다. 야. 그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 이제 지인분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 50평, 60평 아파트를 제 돈 한 3천만 원 정도 갖고 다 샀거든요. 대출 받고 또 그거를 월세 세팅을 다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 또 월세 좀 많죠. 80만 원. 예, 직장인들 많고 네, 그러니까. 직장인도 많고 공항 수요들이 많고 맞아요. 예. 뭐 이런 뭐 건축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법인 임차 수요도 상당히 있었어요. 한참 개발한 지역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개발하는 예.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출 받고 보증금을 회수하니까 아파트를 2, 3천으로 한 채씩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단지를 아예 초토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경매물건 이렇게 많이 나왔던 네. 거예요? 아니면 일반 매매로 산 거예요? 다 경매입니다. 경매로? 네. 야. 뭐 예를 들어 한 500세대다 그러면 경매로 그 당시에 한 10% 정도, 50세대 정도가 경매로 나왔었어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와. 그럼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다 소분양자들이 다 다르고요. 야, 근데 경매가 다 나왔구나. 왜냐하면 대출을 이제 감당 못했었구나. 예, 고분양가 예를 들어 7억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이 뭐 4, 5억만 받아도요. 그렇죠. 일단 시세는 3억 언더로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던지는 물건들, 이제 감내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네. 받을 때도 지인들이 저보고 약간 좀 이상하다. 드디어 이제 맛이 갔구나. 네, 왜냐하면 소형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네네. 굳이 저 대형 아파트라다. 그 입지도 좀 애매하고 진짜 뭐 지하철역에 있는 기반시설도 없고 전혀 없고 고급 입지도 아니고 진짜. 네. 예.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세를 80만 원 받고 그 당시에 이자를 또 이자가 그때는 거치 기간이 3년이 됐었거든요.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 3년은 내가 이자만 내고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월세를 80 받으면 이자가 그때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씩 남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30만 원씩 남고 또 이게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돈이 들어가면은 쫄리거나 못 버틸 수 있는데 돈이 남는 구조가 되니까 그렇죠. 더 자신 있게 베팅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제가 한 뭐 10여 채를 이제 낙찰을 받다 보니까 거기 영종도에서만. 네. 예. 그러니까 중개업소 소장님들한테 소문이 난 거죠. 그럼 아마 영종도에서는 제일 아파트 숫자가 많으신 분 아니에요? 대형으로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내놓는 매물이 제가 한 번에 세 채를 내놓으면 출렁거리고. 그렇죠. 수요 공급 조절해야지. 네, 제가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조절자가 되더라고요. 또 제가 팔린 금액을 직전 한 손으로 넣고 3천을 올리면 또 제 금액이 또 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네네. 그러면서 좀 제가 그때 좀 자산을 좀 불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싸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생기네. 싸게 사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남들은 이제 7억 주고 샀는데 전 2억 5천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가격에 네, 거의. 그러니까 뭐 아무리 물론 제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너무 다들 공포가 지배하는 시기였고 이게 물론 1억 5천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제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땅값만 가지고 산 거거든요. 적어도 땅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건물값은 공짜로 들고 온 셈이고 땅값만 주고 샀고 월세까지 받으니 이거는 내가 계속해도 되겠다 이런 나름의 확신이 좀 있었습니다. 네. 멋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에서 조금 이제 자산을 일구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어떤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돌린 게 이게 생계형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단 당장 쓸 돈도 필요하고 네, 계속해서 중개권을 돈이 만들어야 나가야 되고, 되니까. 맞아요. 생활비도 필요하고. 아시죠? 세금을 엄청나게 절반씩 1억이 남아도 5천만 원을 양도세로 지불을 해야 되기 그렇죠. 단기 매도하려면 그렇게 해내야겠죠. 맞습니다. 주민세까지 55%씩 나가니까 55% 나가죠. 아 이게 좀 하면서 몸은 내가 정말 고되게 뛰는데 결국 승자는 국세청이구나. 그렇죠. 항상 더 많이 가지고 가. 네. 10%씩 더 붙여가지고. 확 가지고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고. 네. 애국자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좀 이제 제가 안 되겠다. 나의 안정적으로 이게 월세 흐름을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현금 흐름.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 14년도부터 지식산업센터 네, 오피스텔에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야, 지산 오피스텔. 예. 그 진짜 현금 흐름의 뭐 갑이죠, 갑이죠. 예. 네. 근데 당시에는 또 지식산업센터가 그렇게 활발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공장에서 뭐 월세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구로공단 쪽에 뭐 대룡 그런 것 좀 있고 맞습니다. 저쪽에 뭐 성남이라든지 지방에 몇 개 조금 있고 맞아요. 그냥 솔직히 그냥 건물이긴 하지만 네. 지금처럼 오피스처럼 깔끔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방, 수도권, 서울 투자를 해보니까 확실히 내가 매도 거래를 했을 때 서울 수도권 지방 순으로 팔리는구나. 이거를 투자를 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네. 많은 걸 10개를 넣으면 항상 좋은 애들부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자산을 앞으로 취득할 때 레버리지 비율을 좀 더 극대화하더라도 좀 더 서울 쪽으로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은 대출 레버리지 비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지산은 80% 예, 저는 80% 이하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88%도 받고요. 저희 최근 수강생 한 분 90%도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 성향에 맞는 거죠. 저는 어떤 투자를 할 때 좀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대출 비율은 사실 겁내지 않습니다. 90%든 100%든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2014년, 14년대 또 제가 경매를 할 줄 아니까 경매로 지식산업센터를 낙찰을 받기 시작해요. 말씀하신 성남 산단부터 해서 네. 뭐 이런 구로 가산부터 해서 네. 또 지금 소장님 계신 대표님 계신 그 당산역 당산역에 보면 그 SKV원에 사실은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법인 회사를 운영할 때 이제 월세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그 금강 펜테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한 동짜리 지산이 있는데 또 이게 아파트 나홀로랑 지산 나홀로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홀로라서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은 아니고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 나홀로라도 충분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럼요. 거기 제 후배가 이제 입주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 쪽이 요즘 크잖아요. 네네. 밥을 우리 쪽에 와서 먹고 가. 같이 이용하는 거지 뭐. 맞아요. 붙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당산역 더블이고 영등포구청역 뭐 2호선, 5호선, 259. 그럼 저는 이거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감정가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 한 7, 8년 전이지만 어쨌든 제가 낙찰을 2억 8천만 원에 받았어요. 야, 몇 평? 40평짜리를. 진짜요? 네. 그렇게 샀었어요? 네. 와. 근데 그거를 이제 낙찰 받고 제가 대출을 2억 4,500을 받게 됩니다. 뭐 묵히네.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을 회수하게 돼요. 그럼 돈이 남는 거예요? 아니요, 남는 건 아니고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율이 4.6%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 기억은 한 3천만 원 들어가서 그때 월세를 제가 낙찰 받자마자 200만 원을 받았거든요. 200만 원에서 2억 4,500에 대한 이자를 빼도 한 130인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3천 넣어서 130이면 140이면 이게 나쁜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런 애들이 아마도 더블 이상 됐을 겁니다. 지금 없죠. 그러니까 제가 자체가 없을 겁니다. SK 분양센터 처음에 분양할 때 2015년도인가 그때 분양할 때가 그러니까 제가 있는 사무실 2배가 4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이게 10억이 됐거든요. 지금. 맞아요. 2.5배 정도. 제가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월세로 내고 있는데 제가 입주할 때쯤 됐을 때 6억이 됐었어요. 근데 중개 사장님이 매물이 일단 없는데 저를 아니까 하나 나왔다고 얼른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내가 이거 여기서 얼마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놓쳤는데 그게 그냥 10억까지 확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SK브이온에 월세를 300씩 주고 있었어요. 좀 크게 있었구나. 그 이제 4층이었는데 뭐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300만 원 관리비도 한 60씩 나가고. 맞아요. 관리비가 써요. 여기 또 시세는 많으니까. 가만히 한 달에 그냥 400씩 1년이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 한 명을 이걸 채용을 할 수 있는 돈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살려고 했는데 매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동안 매물이 없다가 그 작년에 그 물레역에 하나 생겼잖아요. SK브이온 센터가. 이게 생기면은 살짝 생겨요. 상가. 근데 그러니까 살짝 생기는데 이건 금방 끝났어. 입지가 좋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그래서 쭉쭉 이제 그런 이제 월세 세팅에 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또 저는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들도 받았지만 오피스텔도 서울에 역세권. 저의 기준은 걸어서 3분 이내. 완전히 초역세권. 그리고 3룸 무조건 이상.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뭐 분양은 4억대 했는데 낙찰을 다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 다 받게 됩니다. 야, 그럼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나 봐요. 당시에는 많았었죠. 지금은 그것도 없던데. 지금은 근데 그 뭐 오피스텔 자체가 근데 많이 오르는 상품은 아니니까. 그렇죠. 월세 상품이죠. 월세를 다 걔네들도 140, 150에 다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지금까지 계속 재미있게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상 안에서 그다음에 오피스텔까지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또 투자 법인도 운영하고 계시고 강의 사업도 하고 계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좀 뭐 나름 힘드시고 어려운 일도 많으셨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따라하실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네, 저도 흑수저 출신이었고요. 물론 그때와 시기는 지금이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도 대출이 계속 조이고 있었고 뭐 정책적 리스크도 컸고 금리 올라간도 말도 많았었고 경매 끝났다 그랬고 부동산 끝났다 그랬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게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저는 상승기가 계속해서 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또 꺾이는 시기가 왔을 때 좀 저희 지금 생각하는 2011년부터 12, 13년도, 14년 초반까지 어떤 것도 왔을 때 내가 공부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거 캐치를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락장이 오면 살 거야. 근데 실제로 저는 사시는 분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경매, 공매 공부를 좀 꾸준히 해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계속 사시잖아요. 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기에서도 계속 사고, 그다음에 하락기에서 사고. 물론 상품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계속 기회운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제 경매나 뭐 일반 매매도 좋은데 하셨던 것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수익률 나왔던 게 어떤 거예요? 드라마틱한 거요? 이제 뭐 드라마틱한 거는 이제 수익률로 치는 것과 뭐 금액대가 수익률로 그러면 말씀을 드릴까요? 수익률은 제가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는데요. 용인 오피스텔. 분양가는 거기가 이제 어정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정역 있죠. 거기 이제 어정역 근처였는데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1억 가까이 했었습니다. 한 8, 9천 정도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6,500만 원에 매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싸게 매입을 한 거죠. 월세 수준은 500에 40만 원이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출을 6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회수하니까 돈이 한 200인가 남더라고요. 돈이 남으니까 수익률은 뭐 이거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40만 원 받아서 이자가 그때 뭐 18만 원인가 됐던 거 기억하는데 그 20만 원 남으면 뭐 하냐고 그거. 근데 이걸 또 규모의 경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막 여러 채씩 매입을 하니까 그러면 내 돈은 0원인데 월세는 10채라면 2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 상승분은 또 그대로 지금 전세가 아마 7,500 내외로 그렇죠. 또 목돈 필요하면 그냥 월세 전세로 바꿔버리려고 하니까 또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정도가 수익률로 치면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소액이잖아요. 돈이 적고. 근데 지금도 이런 조건들이 좀 있다라고 봐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저는 이제 리스크 해치를 가격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리스크 해치를 가격으로 한다. 경매가 됐던 공매가 됐던 할인 미분양이 됐던 네. MPL이 됐던 저는 싸게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싸게 사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조건이 약간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좀 금리가 상승 시기, 네. 금리 상승 시기에 미분양들도 좀 적체되고 저는 피부로 그게 좀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틀렸어, 끝났어, 약간 공포감이 올 때 그때 이런 미분양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남들 아니라고 할 때 좀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리스크 해치를 할 수 있고 네. 물론 사이클 자체가 계속 저는 전제는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싸게 산다 해도 의미가 없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제만 된다면 좀 하락장이 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매든 공매든 좀 싸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하락장에 경매로 더 싸게 사면은 상승장 때는 뭐 거의 뭐 몇 배씩 더 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 것들이네요. 기본 로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민우 대표님이 어떻게 평범한 흑수저 직장인에서 정말 대단한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 법인 대표까지 되셨는지를 알아봤고요. 네. 2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정말 경매 공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고 뭐 어떻게 좀 하고 실제적으로 좀 사례들을 가지고 좀 방법 가지고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그래도 뭐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조금 멀게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낙찰되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낙찰가율이 되게 높아요. 높은 것들도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가서 높은 것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느낌에.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경매 시장도 지금 핫해지고 있구나,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젊은 층들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 좀 공부가 안 되셨거나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들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